자소서, 그리고 인적성, 그리고 AI 면접 때 인사 담당자분께서 회의업무의 필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 문제집은 제 꿀팁이에요.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취업 후기로 이 영상을 찍었다면 오늘은 첫 번째인 자소서 그리고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취준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서류를 썼고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기업들을 보니 제가 진짜로 관심이 있는 기업 그리고 진심인 직무를 지원한 곳에만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LG전자였습니다. 자, 이제 제 자소서를 직접 보면서 한번 자소서를 훑어볼 거예요. 우선 모든 공통 자소서 규칙 넘버1 아시나요? 바로 두 갈식 서술이에요. 그리고 소제목도 진짜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소서를 AI가 검토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검토하느냐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하지만 LG전자의 경우 제가 이제 면접을 보았을 때 인사 담당자분께서 인사팀에서 모든 자소서를 읽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업명을 실수를 하거나 직무명을 실수를 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서 정말 한 땀 한 땀 소중한 자소서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자소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원 동기,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이렇게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썼던 내용들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원 동기입니다. LG전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BS본부의 해외영업 직무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2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는 BS본부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2번째로는 영업 직무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저는 이 항목의 소제목을 바로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 솔루션 전문가를 꿈꾸다로 설정을 했네요. 이를 통해서 물론 좀 특출나고 좀 특이한 소제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낸 소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는 첫 번째 문장으로 혁신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하는 LG전자의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첫 문장에 이어서 저는 이후에 제가 참여하였던 학교 프로젝트를 기술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심도를 통해서 LG전자의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영업이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조사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자소서에 작성하시는 정말 평범하고 그러한 좀 특이점이 없는 그런 자소서를 쓰세요. 하지만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문단은 제가 이제 직무에 대한 애정도를, 관심도를 썼어요. 그 다음 문단 첫 문장은 바로 LG전자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영업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영업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잘 짧게 요약하였죠. 그 이후에도 제가 왜 영업 직무를 꿈꾸게 되었는지, 앞문단은 LG전자의 디스플레이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였죠. 이후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우러내서 썼습니다. 이 2문단을 모두 잘 작성한 후 마지막 한 문단으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LG전자의 글로벌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이는 사원으로서 기여하겠다고 썼네요. 이렇게 간결하고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지원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진짜로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있었고 너무 잘 아는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였기 때문에 좀 쓰는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뉴스도 평소에 열심히 찾아보고 정말 발로 뛰면서 매장에서 직접 가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 항목은 바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예요. 커리어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항목이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아직 기업에 입사한 적이 없는 신입 사원으로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컸을 때 어떤 업무와 어떤 역할을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관련해서는 정말 현직자들이나 선후배, 선배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이 항목도 저는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눴어요. 저는 해외 영업 직무로 지원을 했잖아요. 해외 영업 직무의 필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바로 흔히들 말하는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의 소제목은 총괄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업의 직무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제 지식도 많은 것도 중요한데 여러 유관 부서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통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총괄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저도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4차 산업과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서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낼 것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미래 4차 산업을 개발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경험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 경험에서 제가 인턴 사원 때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썼어요. 아무래도 그 경험이 해외 영업 직무로서의 첫 실무이기도 했고 비슷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어요. 해당 항목은 소제목을 달지 않고 아마 글자 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맨 처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정량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낸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다. 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항목은 프로젝트의 성과의 유무 또는 얼마나 그 프로젝트가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기업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어냈는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태도나 그런 다른 사람과의 협업 방식,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이런 항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취준생 분들도 굳이 꼭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되니 뭔가의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그리고 그걸 좀 잘 극복해냈던,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한 프로젝트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쓰면 이 지원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 잘 의논을 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내는구나. 그럼 회사에 와서도 똑같이 어려움은 분명히 발생할 텐데 잘 이겨낼 수 있겠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아요. 또한 이건 제가 썼던 꿀팁인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어떠한 거를 뭔가 배웠습니다,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의 가치관과 쭉 연결을 했어요.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가치관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게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다. 아니면 입사한 직후에도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앞으로의 제 모습도 서술해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꿀팁이에요. 평소 뉴스나 이런 시사, 경제와 같은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시면서 어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소서 쓰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다음은 인적성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G의 인적성은 LG웨이 fit으로 부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특이점은 바로 이제 필기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걸 이제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메모장 또는 그림판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하게 있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 문제집은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특이점은 바로 저는 실제 문제집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즉슨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그 괴리감이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이북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인적성을 좀 봤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저도 처음 인적성을 준비할 때 응용수리 부분이 너무 어렸어요. 뭐 예를 들어 확률, 경우의 수, 소금물, 뭐 기차, 속력 이런 거 구하는 게 진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주변 이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들이 처음이시라면 그런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것을 많이 연습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싶으시면 좀 노하우나 이런 빠른 계산법 같은 게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법들을 사용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G의 인적성의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인성시험이에요. 인성시험은 이제 뭐 가깝다 멀다 뭐 이렇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하는 항목인데 제가 취준할 때는 이제 LG에서는 인성을 더 많이 본다. 적성을 어느 정도 틀렸는데도 붙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게 대한 진실은 저도 물론 아직 모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을 볼 때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인성시험은 최대한 자기를 이제 전 캐릭터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 2, 3순위를 정해놔요. 저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도전정신, 두 번째는 활발함, 세 번째는 뭐 협업 이런 식으로 제 강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설정을 해서 점수 분포를 하고 제 약점도 설정을 해요. 저는 이런 계획성, 꼼꼼함을 조금 낮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다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 고려하시면서 물론 진실된 본인의 성격이지만 어느 정도의 캐릭터를 조금 자기 암시하면서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AI 면접이에요. AI 면접의 경우 이렇게 실제로 무슨 시험 같은 게 NBAC이라고 부르는 시험을 보는 기업들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가 있지만 LG의 경우는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면접 질문들만 봤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게임을 응시했는지가 도저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했던 건 이제 면접 질문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 있었어요. 약간 모의 면접이라는 예상이 들기도 했었어요. 카메라를 상대로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도 문과, 이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과분들은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는 전공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이기 때문에 개인 경험 또는 뭐 지원 동기 이런 뭐 직무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약간 인성 면접이랑 비슷한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꿀팁은 무조건 웃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입꼬리를 그렸어요. 입꼬리를 그리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그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입꼬리를 그릴 때 썼던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좀 어두운 쉐이드로 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서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표정일 때도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추천드릴게요. 이런 방법.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소서, 그리고 인적성, 그리고 AI 면접. 이런 총괄적인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조금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이후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으로 달아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소서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들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